예, 변호사님.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말 한때는 총각만 혜성처럼 등장한 그렇죠. 정치인이고 인물도 좋지 대권 않습니까?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의정 우광재라 할 정도로 아주 실세였죠. 이 우광재, 이광재 강원지사 지낸 분.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종로를 나온다 어쩐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좌의정은 좌쪽에 안희정은 그 수행비서와의 그 성폭행 추문 문제로 김지은 씨였던가요? 예, 김지은 씨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아마 지난해 8월에 만기 출소했다고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를 7년 동안 했던 문상철 씨라는 분이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몰라 그 시간, 몰라 그 시간이라는 책을 22일 날 출간을 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뭐 스토리라고 하는데 정치적 성장과 몰라. 이 과정을 좀 기술한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원래는 YS 비서실장을 했던 김동영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하얀 자동령 김덕용 의원. 동영이 그분의 아니고. 비서로 정계 입문을 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하고 그 이후에 37대 충남지사를 하고 2017년에는 제19대 대선 경선에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정말 충남지사를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차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충분한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 따르면은 이 지사를 2번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전과 여성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충남지사 되고 그랬을 때는 정말 도정 개혁을 정치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혁신적으로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도청도 원래 대전에 있다가 이제 대전이 광역시 되면서 충남이 분리되고 그럴 때 홍성으로 이렇게 도청도 이전하고 그 이전에 뭐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 때 도청이 이전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인데 정말 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권력이 모일수록 정말 조심하고 근신해야 하는 게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희정 지사의 그런 몰락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로마 이야기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게 어떤 내공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고위직에 오르는 거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로마 이야기 했지만은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이게 이제 정점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사명감, 어떤 강건한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일 잘하고 디지털화도 전자결제인 거 시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으로 온 사람이 예전에 도지사 된 사람하고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혁신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을 쭉 해온 사람은 그 어떤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이 탈선은 잘 안 하는데 이 도정이란 게 그 혁신이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 교수님도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관선지사, 관선시장일 때는 별로 스캔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공무원으로서 몸조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이고 도지사 하고 나서
내무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내무부라고 하면 예, 차관도 예, 하고 장관도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갖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까지 국회의원도 생각하죠. 한번 예. 해보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들 하니까 자기 몸 관리,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했는데 하죠. 이 지자체 되면서 이게 어떤 그런 생각이 뭐 없다기보다도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아주 좋은 자리, 지금 뭐 대통령도 좋은 자리지만 지사만 돼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안 봤습니까? 성남시장 하면서 성남시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지자체 장들이 왕이에요. 거의 왕이나 다름없죠. 인사권, 예산권 다 다 쥐고 가지고 있죠. 있으니까요. 예. 허가, 인허가권 다 가지고 있고. 사법권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 교수님하고 케미가 맞는 게 저도 이재명 지금 대표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 잠깐 옆으로 가면은 그 성남시장을 하지 않고 안 했으면 경기지사도 못 했겠죠. 예. 그랬으면 대통령 후보도 안 됐고 그랬으면 지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남시장 되면서 모든 권력 집중되는 거 봤고 그다음 경기지사 하면서 더 권력이 더 커진 거 봤고 이러면서 어떤 윤리, 아까 우리 윤리 이야기 많이 했지만 거기서 점점 그 후퇴하는 거 이게. 그래서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 어떤 권력의 정점에 달할 때까지는 참 성실하게 하는데 딱 최고 정점에 이러고 당신 행정 잘한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 일반 다른 지사와는 달리 이완구 지사가 그 전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해도 뭐 경찰도 오래 했고 오래 그러니까 했죠. 어떤 관료적인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 안희정 지사는 거의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그렇죠. 자기 생각하는 개혁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계심이 사라져요. 내가 최고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5공화국입니까? 6공화국입니까? 7공화국. 거기에 대통령 중심제 되고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잘못된 채로 물러나고 청와대만 가면은 그러니까요.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 그게 그렇게 계속 그 사람 앞에서 당신 이런 뭐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은 모든 게 옳고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으로 비판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예.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갔으나 이게 너무 권력이 집중이 되다. 도취한 거예요. 예. 자기 권력에.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떤 김지은 씨라든가 이제 그거는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 할 때. 그건 뭐 대부분 사실관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나를 보좌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행위를 해도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도덕심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 마비되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의 정점에 이르면은 이게 마비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참 권력의 가장 안 좋은 속성인데 안희정 지사 이번에 문상철 씨의 책을 제가 신문에 난 걸 갖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노마처럼 처음에 이렇게 정점으로 갈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가 도덕적이고 이렇게 몰락으로 갈 때는 도덕심의 상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타락해서 망하는구나. 사실 안희정 지사 정도면 진짜 대통령 후보로도 좋은 대통령 후보로도 그렇죠.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인물도 좋고. 인물도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도 잘하더라고요. 도지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강건한 윤리적으로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참 잘 될 분이 어떤 권력의 맛에 늪에 빠지는 순간 몰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전부 다 이번에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문상철 씨의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을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케이스를 모든 공직자들, 특히 이 선출직 공직자들, 권력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고려대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애국학생회라는 것을 고려대에 있으면서 조직해가지고 운동권으로 명문대학 나오셨네요. 네,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비서실 조직이라든가
그 주변 조직이 거의 운동권 조직화 문화가 그대로 배에 있다. 그게 문제였구나. 그래가지고 우선 첫째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충성심. 그렇죠. 예. 그리고 끈끈한 연. 또 운동권이라는 게 조직 보위. 그러니까요. 우리는 같은 동지들이다. 성도 공유한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나는 군주다, 여기에서는 왕이다, 이런 인식까지도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인 김지은 씨 뭐 성폭행을 4번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도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 그때 문제죠. 미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도 묻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때 미투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지은 씨도 용기를 내고, 예, 맞습니다. 이 폭로를 한 거예요. 문상철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갈수록 앞서 얘기한 대로 의전 중독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딱딱 알아서 다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에 외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다 제가 여러 대통령들을 경험해 봤습니다만 내가 외교 달인이야. 다들 그랬습니다. 자기 회고록이나 보면. 외국에 나가면은 다 의전 잘해주죠. 또 MOU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해가지고 체계를 또 다 만들죠. 기업에서 하던 걸 가져와 가지고 또 뭐 체결해 갖고 몇억 달러를 뭐 몇 조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본인 공으로 생각하죠. 가면은 거의 뭐 왕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이 의전이라는 게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정신이. 네. 의전이 왜 사람을 바꾸냐 하지만 있죠.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의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위직 중에는. 그렇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아 나는 이 정도 존경은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로 정신이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게 있죠. 물론 정신이 형식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약해요.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게 여기서는 의전을 말하겠죠.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이 되게 인간이 그 정도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적으로 참 욕을 보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우리 지자체장들 뭐 오거돈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안 좋은 그 말로를 보는 게 어떤 이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고 의전이 사람을 왜곡시키는 그런 전형을 이번에 그 문상철 씨 책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전두환 시절에 장관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공보처 장관을 지낸 분을 어디 목욕탕에서 기자하셨으니까 비싼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딱 모욕하고 나와서는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서가 와서 닦아줘요.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 공무원 아닙니까 비서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그 사무관급 이상 아닙니까? 장관 비서관은 그럴 정도로 장관이 되니까 야들이 뭐 내가 엄청나게 높은 손이 없어지네요. 장관 되면 딱 이렇게 딱 닦고 야 그걸 보고 내가 그냥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과거 청와대만 들어가면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소탈했던 분들이 딱 가서 성에 갇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딱 에워싸면은 거기에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비서관, 수석, 행정관까지도 사람이 변해버려요. 청와대만 가면.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게 뭐 정말 치우면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멸망의 들어요. 지름길이죠. 그게 이제 허영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 거 권력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권력이라는 게 이제 여성에 대한 그 뭐랄까 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그런데 비하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데는 뭐 허리 아래 이야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이른바 방석집에서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나 지금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 엄격히 하거든요. 근신해야죠. 근신을 해야 하는데 안희정 씨도 거기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참 좋을 뻔했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변한테도 전부 여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이분이 잘생겨서 그런지 뭐 여기자들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걸 좋아하고 무슨 배우가 왔다가 뭐 다 찍고 달려가고 여성들은 그렇게 또 밝혔다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제가 아직 사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그 과정도 아주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순식간이죠. 이 김지은 씨 미투 이게 터지면서 그냥 한 달 사이에 2018년 3월에 JTBC 방송에 나와서 김지은 씨가 울면서 손석희 앵커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리고 그 4월에 기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종편에 출연할 때인데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무너졌죠. 아니 안희정이가 그러니까 저렇게 점잖게 생기고 한 분이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이재명 대표 이야기 조금 하자면은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무슨 권력을 그렇게 휘둘렀겠냐 대장동 문제라든가 사실 안희정 씨가 어떤 인품이나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도 이렇게 권력에 휩싸여서 이렇게 타락해 가가지고 몰락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전혀 권력도 안 휘두르고 조용하게 그냥 누가 오면 사인만 해주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겠냐. 그러니까. 거의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는 제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이야기했는데 지금이라도 많은 지자체장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자치통감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 역사책을 임금들이 자치통감이라 그래가지고 전 임금들 아니면 중국의 황제들이 지낸 걸 쭉 읽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통감이라는 게 비춰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자체장들이 우리나라 물론 그 지자체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지자체장들의 탄생과 몰락을 이런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근신하면은 그 주민들 경기도민이면 경기도민 뭐 강원도 도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안희정 씨는 지난해 8월에 만기 출소했고 부인과도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안희정 씨가 정치를 하면서 책도 한 7권 냈어요. 많이 냈네요. 본인 스스로가 그 글 재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시절에 보좌관 하면서 겪었던 것들도 담금질이라는 책으로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희정 씨는 자기가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주가 많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희정 씨는 지금은 거의 칩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옥중일기라든가 무슨 형식의 자기가 겪어왔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는 또 반성하는 그런 집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어서 안희정 씨의 책이 나오면은 좀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이번에 문상철 씨 수행 비서의 이야기였지만은 본인이 어떤 회한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책을 그러니까 정상까지 오를 때 이런 책을 해가지고 많은 그 선량들 선출직 공무원들 한번 읽게 해줬으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집필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들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책을 저도 사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또 앞으로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살쯤 됐습니까? 지금 아마 60 아직은 젊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정치로 다시 복귀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저는 그 멘토라 그러면 10년간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뭐 사면복권을 하면은 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정치 복귀는 어려울 테지만 앞으로도 뭐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국가를 길이 위해서 기여할 길은 많이 맞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아까운 인재, 자기 경험을 실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만 실족했죠.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